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들레와 민들레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잡초로 보이던 민들레가 약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A. 민들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들판에 노란 민들레가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좁은 틈 사이에서도 자라나며 여기저기 많이 피어있으니 생명력이 정말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보통 봄에서 가을까지 자라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자라다 보니 잡초와 함께 뽑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민들레는 잡초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민들레는 잔디밭과 정원에서 잡초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들레 역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뿌리는 토양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꽃은 벌 등의 벌레들을 끌어들여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민들레는 토양의 특성을 알려주는 표식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토양의 비옥도나 특정한 미네랄 함량이 높을 때 민들레가 더 잘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들레가 자란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뜻이지요. 민들레는 보통 노란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색 민들레를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토종 민들레는 하얀색 민들레입니다. 거의 농원에서나 볼 법한 식물입니다. 그러한 민들레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시나요? 노란색 민들레보다 흰색 민들레가 더욱 약효가 좋기에 민들레즙 등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의 효능에 대해 식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초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지나칠 뿐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민들레의 약용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민들레는 생각보다 정말 몸에 좋습니다. 노란색 민들레도 마찬가지이지요. 건강을 지키시려는 분들께서는 주목해서 봐주세요. 잡초 같던 민들레가 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B. 민들레의 영양성분. 민들레는 잡초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민들레 잎과 뿌리에는 다음과 같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민들레는 비타민 A, C, K를 비롯한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시력과 피부 건강에 중요하며 비타민 C는 면역체계 강화와 콜라겐 생성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 필요한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둘째, 미네랄. 민들레는 칼륨,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신체 기능을 지원하고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셋째, 항산화물질. 민들레에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식이섬유. 민들레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는 민들레에 풍부하게 함유되며 항염증 및 항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아미노산. 민들레는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단백질의 구성 요소로서 중요합니다. C. 민들레의 효능. 첫째, 민들레는 뼈 건강에 좋습니다. 민들레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는 골다공증과 같은 뼈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뼈의 강도와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들레에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뼈 내에서 칼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뼈의 건강과 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콜라겐은 뼈와 연결 조직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로써 뼈의 탄력성과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민들레에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둘째,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들레 추출물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추출물은 인슐린 분비나 세포 내 포도당 흡수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 인슐린에 대한 내용도 등장합니다. 민들레의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는 항염증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당뇨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민들레가 항산화 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셋째, 간 건강에 좋습니다. 민들레는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해독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간 기능을 향상시키고 몸의 해독 과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는 담낭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담즙은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담즙의 원활한 분비는 소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의 건강을 통해서 몸에 독이 빠져나가니 전체적인 신체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간염이라는 병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성으로 바뀌고 악성이 되면 암이 될 수도 있죠. 민들레에는 항산화와 항염 효과가 있어서 간세포의 손상을 방지해줍니다. 또 간 내의 염증을 줄여주죠. 민들레를 통해 몸의 만성적인 염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민들레 줄기 안에는 흰색 액체가 있습니다. 혹시 꺾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민들레를 꺾어보면 안에서 흰색 액체가 조금씩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그 액체는 알칼리성 액체로 곰팡이나 세균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감염물질의 침투를 막죠. 전통적으로 이것을 사마귀나 사마귀와 관련된 피부 문제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피부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은 민들레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위 점막 보호에 좋습니다. 민들레에서 나오는 흰색 액체는 위 점막 보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위염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위염이나 위궤양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주로 생잎을 씹어 먹거나 뿌리째로 넣고 달여서 먹었다고 하죠. 민들레를 한방에서는 포공형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약초처럼 사용했습니다. 여섯째, 시력 향상에 좋습니다. 민들레는 많은 비타민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력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시력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비타민 O와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눈 건강을 지원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비타민 O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O는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망막 내 로돌핀과 시신경 기능을 지원하며 어둡고 밝은 환경 간 전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테인은 워낙 유명하죠. 루테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망막 내부의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D. 민들레 부작용. 민들레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는 음식 및 약용 식물입니다. 그러나 민들레를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 반응. 민들레에서 나오는 하얀 점액체를 피부에 접촉하면 일부 사람들은 피부 발적, 가려움증 또는 피부 염증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피부가 민들레의 성분과 화학 물질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들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민들레를 섭취하거나 접촉할 때 아나필락시스나 피부 발진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풀독 등에 잘 오르시거나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주의하세요. 둘째, 위장 문제. 민들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 문제나 위장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민들레를 과도하게 섭취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뭐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명심해주세요. 셋째, 약물 상호작용. 민들레는 혈압 약물, 항응고제 및 이뇨제와 같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들레의 섭취 여부와 어떤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임신 및 수유 기간. 민들레의 안전성이 임신 중 또는 수유 중 여성에게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민들레를 섭취하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민들레의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민들레를 음식이나 포충제로 사용하려는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와 민들레 섭취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신가요? 들판에 피어있는 잡초와 같던 민들레가 달리 보이지 않으신가요? 민들레는 잡초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생명력이 질긴 만큼 많은 약효를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주로 나물처럼 먹거나 차로 끓여서 드시면 되니 편하게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량을 뜯어서 깨끗하게 씻은 후에 뜨거운 물에 우려내시면 됩니다. 잡초도 알고 보면 약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건강습관 한 가지씩 만들어 보세요. 지금의 건강습관이 미래의 건강을 바꿉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싱건강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